네, 방역 지침 관계로 이번 토마토 인터뷰 소통 마스크 착용하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시국 속에 전 국민이 좀 힘들어하고 이와 관련된 키워드로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 떠도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논쟁도 만만치 않죠.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일이 사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약간 생소한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뭔가요? 예,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이 주장하셨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시기를 맞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95%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초적인 소득 이렇게 예.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최근에 좀 논의가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을 뭐 큰 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예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재난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네. 그리고 재난 시기를 맞이해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네. 속에 있으니까 누가 더 어려운지 선별하지 말고 기본소득 형태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저께 미국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예, 결정된 것을 보면 그 뭐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요. 네. 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85% 인구, 85% 가구에까지는 성인이면 한 $1,200, 아동이면 한 $500, 그러니까 4인 가족이라 그러면 한 $3,40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85%부터 이제 상위 95%까지는요, 한 10%는 금액을 조금씩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95%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이 구성원이 좀 많게 되면은 그만큼 예, 인원수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리고 또 많아지고. 소득이 많으면은 또 안 예, 받고. 아주 많으면 네. 한 5%만 제외하고 그렇군요. 85%까지는 똑같이 받고요. 그렇군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 뭐 다른 국가도 지급이 좀 되나요? 예, 홍콩, 싱가포르 이미 그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요. 중국에서도 심지어 14억 명 모두에게 1인당 3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3조 원 정도 지급하자, 이런 논의가 당내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예.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통과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정치권 내에서도 공방이 좀 있더라고요. 이 재난 기본소득의 쟁점이 뭔가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왜 모두에게 주냐, 가령 가난한 사람만 선별해서 주자, 이렇게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재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에서 한 70%까지 중산층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있다가 없어진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령 그렇다면 한 70%, 30% 사람 중에서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대충 선별하면 굉장히 불공정해질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부를 선별한다면 가령 한 하위 30%만 주자, 이렇게 하면 1인당 드리는 금액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를 주자 그러면 40%번째 사람 이상의 네.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30%를 주는 건데 너무 많이 드리면 소득이 역전되잖아요. 그렇죠. 예, 역전돼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재난 시기에는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경제를 살아날 정도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게 다 드리는 재난 기본소득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네. 또한 그
이 모두에게 다 드리더라도 이걸 미국처럼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상위 몇 프로는 조금 더 내는 그런 건 나중에 과세소득으로 집어넣으면요. 하위 50%는 세금 더 내는 게 없고 최상위 계층은 한 50% 정도 연말 정산할 때 종합소득 신고할 때 더 내게 되니까 미국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 드리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자에게는 조금 더 걷는 그런 네.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다 줘야 되냐, 좀 나눠서 줘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라든지 뭐 전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서울시는 이제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급하고요. 경기도는 모두에게 지급하는데 네. 이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화폐 발행권이나 뭐 이런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 인구가 한 1,300만이 넘기 때문에요. 한 1조 4천억 정도를 1인당 10만 원씩 하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도는 특징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요. 지역화폐는 동네 같은 시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급하고 또 소비 시한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카드에 들어있는 돈이 제로가 소멸하는,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경기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1조 4천억 최대한으로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가장 파격적인 안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규제를 놔둠으로 인해서 그 재원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그리고 장치까지도 빨리 100% 소비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까지 장치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만 하더라도 벌써 1조가 넘는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앙정부는 같아요. 재원이 풍부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채 비율이 OECD 나라 중에 가장 낮은 나라고요.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데도 저 정도 규모를 1인당 뭐 1,200달러씩을 다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우리는 이 재난 상황에서 충분히 뭐 1인당 100만 원씩 한 제 생각에는 2번쯤 드려도 예, 충분히 그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죠. 또 금융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금융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이 가게, 개인에 대한 지원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상당히 많은 뉴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신한 그 네. 뉴스를 다뤘고 그 이면에는 이 재난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급하냐. 당장 할 거면 현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카드라든지 지역 화폐를 통해서 하다 보니 또 시간 갭이 발생하고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부분이 발행한 그 금액이 지역의 소비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논쟁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네. 이렇게 다소 불편하지만 그 시단이거든요. 시단이니까 다소 불편하지만 한 번 더 소비를 100%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1인당 100만 원씩 드리면 1년에 국가 예산으로 50조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50조 원으로 개인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그 50조 원을 순전히 자영업자들, 동네 골목 상권에서만 네. 쓰도록 하면 그분들의 매출이 또다시 50조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재난 시기이고 또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비 제한을 두되 강제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번 상황은 코로나19라는 그런 변수가 발생을 했었고 당초에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기본소득은 원래는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라 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70년대부터 정보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네. 비정규직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비정규직은
임금 차별도 받죠, 복지 차별도 받죠, 여러 가지 차별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보혁명이 더 나아가서 지금 인공지능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혁명은 진짜로 일자리를 줄이는 혁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공지능에 앞장선 세계적인 벤처 기업가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앞장서고 계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동산세, 네.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는 건데 네.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쵸. 저항하게 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로 매긴 것을 전 국민에게 나눠드리면 토지 기본소득 뭐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하면 한 85% 인구는 네.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작거든요. 받는 게 더 많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지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 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의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뭐 전 국민에게 작은 액수지만 드리는 미국은 알래스카주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한 95%지만 네.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스위스에서는 그 탄소세를 매깁니다. 그 난방료에 대해서만 지금 매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난방료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기면 기름 가격이 올라가니까 난방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탄소세 수입을 전 주민에게 네.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 같으면 벌써 탄소 기본소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이 난방류 이산화탄소 매출이 많이 줄었답니다. 한 15%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휘발유에도 하자, 자동차 연료에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탄소 기본소득 같은 건 머지않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말고요. 이 예.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론도 뜨겁다면서요. 이 근거를 하나씩 알려주세요. 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지 않냐, 네. 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가계소득에만 기업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요. 가계소득에만 한 10% 이렇게 똑같은 세율로요. 누진세 아닌 걸로 네. 비례세로 과세를 해도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증세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거다, 못 살겠다, 그게 아니고요. 10%만 좀 부과해도요, 새로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세로 비례세로 과세해도 네. 그걸 그대로 나눠드리면 1인당 30만 원을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연봉 1억 원, 4인 가족이면 한 1억 4천 이하는 받는 게 더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증세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정치적으로. 또 한 10% 더 증세를 해봐도 OECD 평균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율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 증세는 국민들의 합의로 극복할 수 있고요. 또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지 않겠냐,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 많아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쵸. 네. 예, 세계적인 실험에서 그런 적이 거의 없고요. 다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람직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 다시 가서 자기 개발을 다시 한다든지 네. 예, 이런 식의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선별복지에 비해서 노동 요인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게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가령 지금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걸 확대하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하면 안 주거든요.
일 안 할 맞아요, 때만 맞아요.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못 한다고요. 맞아요. 소득이 생기면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네. 또 약간 생긴 건 그만큼 깎아주고, 그럼 더 마이너스죠. 예, 깎아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불안정 노동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기본소득 형태로 들이면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일 안 해도 받지만 일해도 받으니까. 네. 예, 물론 일하면 세금은 더 내야 되겠죠. 예, 10% 세금도 내야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노동 요인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노동 요인을 떨어뜨리는 기존의 체제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또 가난한 사람을 또 집중 지원하자. 그렇게 하는데 집중 지원하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나머지 집중 지원하면 70%가 순 부담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세금을 내서 30%를 집중 지원하면 그분들 세금 내는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요. 소득이 역전되고. 네. 그래서 선별할 때는 많은 금액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85%까지는 똑같이 드리고 그 다음부터 줄여가는 게 네. 바로 이 소득 역전 현상이 안 생기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일단 재정 마련은 여러 가지 경험상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지금 공평하게 기본소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